실버타운 입주식 날 은빛 머리의 이웃들과 로비에서 샴페인 잔을 들며 축제의 기분으로 기뻐했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입주 11개월 차가 되었습니다. 아침 8시 복도에 나서는 순간 제 방문 앞에 붙은 빨간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관리비 3개월 연체로 인한 퇴거 예정 통보라는 문구가 새벽 햇살 아래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2년 교직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공과금을 밀린 적 없던 제가 64세의 관리비 체납자라니. 복도 저 끝에서 전직 의사였다는 503호 할아버지가 신문을 들고 나오다가 제 문 앞의 빨간 종이를 보더니 슬쩍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집 502호 변호사 출신 부부는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참이었는데 저와 눈이 마주치자 쉬쉬하며 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로비에서 이달의 우수 입주자로 선정되어 박수를 받았던 제가 지금은 복도에서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민폐 노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9,500만 원짜리 프리미엄 실버타운 입주권이 있었고 매달 31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이 있었습니다. 퇴직금도 1억 3천만 원이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수원 영통에 5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팔고 지금은 충남 보령 바닷가 2,200만 원짜리 빈집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과거를 후회하고 있는지 제 솔직한 고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행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내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종민, 올해 64세입니다.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중학교에서 32년간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국어교사로 시작해서 교무부장을 거쳐 마지막 7년은 교감으로 재직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엄하지만 따뜻한 선생님으로 통했고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평생을 책과 함께 살았고 무엇보다 교육자로서의 품격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정년퇴직 날 교무실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후배 교사 하나가 꽃다발을 건네며 선생님처럼 멋지게 퇴직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더군요. 그 말이 참 기뻤습니다. 평생 학생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어른으로 살았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통장에는 32년간 쌓인 퇴직금 1억 3천만 원이 찍혀 있었고 다음 달부터는 교직원 연금 250만 원이 제 계좌로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아내 정숙이는 사립학교 행정직으로 일하다 저보다 2년 먼저 퇴직했습니다. 아내도 사학연금으로 월 60만 원을 받고 있었으니 우리 부부 합쳐서 310만 원이 매달 들어오는 셈이었습니다. 수원 영통에 있는 우리 아파트는 시세로 5억 5천만 원 정도였고 대출은 한 푼도 없는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아들 재현이는 서울에서 IT 회사를 다닌다고 했고 딸 수진이는 분당에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퇴직 당일 저녁 아내가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줬습니다. 여보, 32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좀 쉬면서 사세요. 아내의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한 사람인데 정작 저는 아내에게 변변한 여행 한번 시켜주지 못했습니다. 당신도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좀 여유롭게 살아보자. 그렇게 말하며 아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생 책만 읽고 학생들만 가르치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다녀본 우리 부부였습니다. 퇴직 후에는 조금 여유롭게 교육자답게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평생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좀 누려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금 31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퇴직 한 달 뒤 우연히 용인 쪽으로 드라이브를 나갔다가 프리미엄 실버타운 홍보 현수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품격 있는 시니어를 위한 특별한 공간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아내가 그냥 구경이나 해볼까요? 라고 해서 홍보관에 들어섰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선택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홍보관 건물로 걸어가는데 입구에서부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홍보관에 들어서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마치 고급 호텔 로비 같은 인테리어에 샴페인색 대리석 바닥, 천장에서 내려오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남성이었는데 우리를 보자마자 공손하게 인사하며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교육계에 계셨다고요? 저희 입주민 중에도 전직 교육자분들이 많으세요 라는 말에 묘한 동질감이 생겼습니다. 시설을 둘러보는데 정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5층 건물 전체가 실버타운으로 꾸며져 있었는데 1층에는 도서관과 카페가 있었고 2층에는 헬스장과 사우나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들어서니 신간 도서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조용한 열람실에는 몇몇 입주민들이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여기 장서가 5,000권이 넘습니다. 매달 신간도 업데이트되고요라는 상담사의 설명에 교육자였던 제 마음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3층에는 고급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메뉴판을 보니 호텔 뷔페 수준이었습니다. 매일 셰프가 직접 조리한 식사를 제공합니다. A코스는 12,000원, B코스는 18,000원인데 영양사가 시니어 건강을 고려해서 메뉴를 짭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제 옆구리를 슬쩍 찌르며 여보, 나 평생 요리하느라 고생했는데 여기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4층과 5층은 입주자들이 사는 개별 호실이었는데 각 방마다 넓은 거실과 침실, 화장실이 딸려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보여준 모델하우스는 30평형대였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용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발코니에는 작은 정원까지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둘이 살기 딱 좋겠는데요 라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학교 기숙사나 낡은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노후만큼은 이렇게 좀 품격 있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입주 조건을 들어보니 입주권 가격이 9,50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엔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상담사가 입주권은 자산이에요. 나중에 되팔 수도 있고 자녀에게 상속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한 분은 입주 2년 만에 1억 원에 되팔기도 하셨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건 소비가 아니라 투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월 관리비는 120만 원, 식비는 별도로 5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우리 부부 연금 310만 원에서 관리비 120만 원, 식비 50만 원을 빼면 140만 원이 남습니다. 그 돈이면 용돈 쓰고 병원비 내고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 수원 아파트 관리비만 해도 25만 원 나가잖아요. 거기다 식비, 전기세, 수도세 합치면 한 달에 80만 원은 듭니다. 그럼 여기랑 비용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라고 아내가 계산을 해줬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곳 입주민들의 면면이었습니다. 상담사가 보여준 입주자 명단에는 전직 의사, 변호사, 대학 교수, 기업 임원 출신들이 즐비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시면 여기 분위기랑 딱 맞으실 거예요. 다들 교양 있으시고 품격 있게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매달 독서 모임도 있고 문화 강좌도 열립니다. 라는 말에 제 자존심이 건드려졌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32년 교직 생활 한 사람인데 노후는 그 수준에 맞게 보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상담실로 돌아와 아내와 진지하게 상의했습니다. 여보, 퇴직금이 1억 3천만 원 있잖아요. 입주권 사고 나면 3,500만 원 남는데 그 돈으로 인테리어하고 가구 사면 딱이겠어요. 아내도 찬성했습니다.
당신 평생 학생들 가르치느라 고생했는데 이제는 좀 품격 있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나도 주방에서 해방되고 싶어요. 평생 남편 따라 이사 다니느라 고생한 사람인데 노후만큼은 좋은 곳에서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상담사가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계약하시면 프로모션으로 인테리어 비용 30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 말에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9,500만 원이라는 거금이 퇴직금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이었는지 불안이었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우리 부부의 황금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요. 입주 전까지 2달 동안 인테리어 업체와 상담하며 집을 꾸몄습니다. 거실에는 이탈리아제 소파를 들였고 침실에는 고급 매트리스를 샀습니다. 서재에는 평생 모은 책들을 꽂을 수 있는 맞춤 책장을 제작했습니다. 가구며 커튼이며 조명까지 다 고르고 나니 인테리어 비용이 3천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바닥이 났지만 매달 310만 원 들어오는 연금이 있으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주 첫날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실버타운 1층 로비에서 환영 행사가 열렸는데 입주민 대표라는 전직 대학 교수님이 직접 나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교감 선생님 오셨다면서요? 반갑습니다. 저도 서울대에서 교육학 가르쳤었어요. 이곳에서 함께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내시죠? 그 한마디에 제가 이곳에 속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로비에서는 샴페인 리셉션이 열렸고 입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같은 5층에 사는 503호 할아버지는 전직 내과 의사였는데 교감 선생님이시면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셔야죠.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도서관에서 모임이다라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502호 부부는 변호사 출신이었는데 아내분이 저희 집에서 다음 주에 작은 파티를 하는데 꼭 오세요라고 초대했습니다. 4층에는 대기업 임원 출신 할아버지가 계셨고 3층에는 자수성가한 사업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연금이 300만 원 이상 나오고 자녀들도 잘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첫날 저녁 3층 레스토랑에서 환영 만찬이 있었습니다. 흰 테이블보가 깔린 테이블에 와인잔이 놓여 있었고 셰프가 직접 조리한 코스 요리가 나왔습니다. 전체 요리로 나온 연어 샐러드, 메인 요리로 나온 안심 스테이크, 디저트로 나온 티라미수까지 정말 호텔 뷔페가 따로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라고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노후가 안정되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매일 아침 8시면 1층 도서관으로 내려갔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신문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최신 베스트셀러들도 빠짐없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 한 잔 마시며 신문을 읽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교수님과 시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교감 선생님, 요즘 교육 정책이 참 문제죠. 예전에 우리 때는 말이죠. 라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점심은 3층 레스토랑에서 먹었습니다. 매일 바뀌는 메뉴에 A코스, B코스가 있었는데 가격은 각각 12,000원, 18,000원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내와 상의해서 A코스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입주민들은 대부분 B코스를 먹더군요. 교감 선생님은 왜 A코스만 드세요? B코스가 훨씬 맛있는데라고 503호 의사 할아버지가 물어봤습니다. 그 말에 체면이 상해서 다음 날부터는 B코스로 바꿨습니다. 한 끼에 18,000원이면 비싸긴 했지만 호텔 뷔페 수준의 음식이 나오니 아깝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주방에 설 필요가 없다는 게 좋았습니다. 평생 밥하고 설거지하느라 고생한 사람인데 이제는 좀 편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여보, 나 평생 살면서 이렇게 편한 적 처음이에요. 식사 걱정 안 해도 되고 청소도 관리사무소에서 해주고라며 아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9,500만 원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2층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전문 트레이너가 상주하고 있어서 개인별 운동 프로그램을 짜주었습니다. 교감 선생님, 허리가 좀 안 좋으시다고요? 그러면 코어 운동 위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며 친절하게 지도해 주었습니다. 러닝머신에서 땀을 흘리고 나면 사우나에서 몸을 풀었습니다. 503호 의사 할아버지와 사우나에서 만나면 건강 이야기, 자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복도를 산책하거나 로비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다른 입주민들과 담소를 나눴습니다. 로비 카페는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문을 열었는데 커피 한 잔에 8,000원, 케이크 한 조각에 12,000원이었습니다. 비싸긴 했지만 분위기가 고급스러워서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502호 변호사 부부, 503호 의사 할아버지와 함께 카페에 앉아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와인을 마시는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3개월쯤 이어졌을까요? 어느 날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종민 선생님, 이달의 우수 입주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로비에서 시상식이 있으니 꼭 참석해 주세요. 그 소식을 듣고 아내와 둘이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여보, 우리 드디어 인정받았어요. 시상식은 로비에서 열렸습니다. 입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실버타운 원장님이 직접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이종민 교감 선생님은 모범적인 생활 태도와 품격 있는 행동으로 다른 입주민들의 귀감이 되셨습니다. 특히 독서 모임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후배 입주민들께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점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성공한 거야.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네. 아내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부부는 레스토랑에서 특별 코스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가격이 12만 원이었지만 기분 좋은 날이니까 입주 4개월째 되던 달 우편함에 노란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였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월 52만 원. 직장 가입자일 때는 학교에서 절반을 부담해줘서 15만 원 정도만 냈었는데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3배 이상 뛴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고지서를 몇 번이고 다시 봤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황급히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선생님, 현재 보유하신 수원 아파트 공시지가 3억 8천만 원과 용인 실버타운 입주권 자산가액 9,500만 원이 합산되어 재산 점수가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인상된 것입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실버타운 입주권 9,500만 원이 자산으로 잡힌다는 사실을 계산에 넣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보험료를 낮출 수 있나요? 물었더니 재산을 처분하시거나 소득을 줄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지만 대답하기가 싫었습니다. 제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행정처리 문제야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월 52만 원이라는 건보료는 제 통장에서 확실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연금 310만 원에서 실버타운 관리비 120만 원, 식비 50만 원 B코스 기준
건강보험료 52만 원을 빼니 88만 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서 아내 고혈압 약값 10만 원, 제 당뇨 약값 12만 원을 빼면 66만 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달에 66만 원으로 용돈 쓰고 경조사비 내고 병원비 추가로 내려니 빠듯했습니다. 게다가 로비 카페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 커피 마시는 비용만 해도 한 달에 20만 원은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레스토랑 식사를 B코스에서 A코스로 낮추고 로비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횟수를 줄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체면이었습니다. 다른 입주민들은 여전히 B코스를 먹고 있었고 저녁이면 로비 카페에서 와인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달의 우수 입주자로 선정된 제가 갑자기 식사 코스를 낮추고 카페 출입을 줄이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사람 돈이 없나 봐 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503호 의사 할아버지가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교감 선생님, 오늘 저녁 카페에서 봅시다. 502호 변호사 부부도 오신답니다 라고 했습니다.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교육자로서의 체면도 있고 이곳에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카페에 가면 커피 한 잔에 8,000원, 간단한 디저트까지 시키면 2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 가도 한 달에 2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502호 변호사 부부는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집에서 와인 파티를 열었습니다. 교감 선생님,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 집에서 와인 파티 하는데 오시지 않으실래요? 좋은 와인 준비했습니다라고 초대하면 빈손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와인을 사가곤 했는데 한 병에 5만 원씩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5만 원이 나가는 것도 부담이었지만 안 가자니 인간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서 억지로라도 참석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돈은 빠듯한데 체면은 지켜야 했고 실버타운에서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개월째가 되었을 때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연금이 들어와도 생활비가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남겨뒀던 비상금 500만 원을 조금씩 깨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번 달만 조금 쓰고 다음 달부터는 아껴야지라고 다짐했지만 매달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내는 눈치를 챘는지 여보, 우리 지출을 좀 줄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통장 잔고가 계속 줄어드는 것 같은데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연금이 310만 원이나 나오는데 뭐가 부족해? 당신이 너무 걱정이 많아서 그래? 실버타운 살면서 돈 걱정하면 뭐 하러 여기 들어왔어? 사실은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었으면서 아내에게 화풀이를 한 겁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비상금이 300만 원밖에 남지 않았더군요. 입주 7개월째 되던 어느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IT 회사를 다닌다던 아들 재현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좀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전화로 말해봐라. 아니요, 꼭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내일 용인으로 찾아가도 될까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래, 내일 오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날 아들이 용인 실버타운까지 찾아왔습니다. 1층 로비 카페에 앉은 아들의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평소 깔끔하게 입고 다니던 아들인데 그날은 머리도 산발이고 셔츠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 그만두고 창업하려고요. IT 스타트업이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습니다. 뭐? 대기업 다니는데 왜 갑자기 그만둬?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아버지, 들어보세요. 제가 정말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아들은 A사 용지에 빼곡히 적힌 사업 계획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교육 플랫폼을 만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교육자시니까 이 사업 가치를 아실 거예요.
요즘 에듀테크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투자사들도 관심 보이고 있고요. 1년 안에 투자 유치 받으면 10배로 불어날 겁니다. 아들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확신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온 거냐? 물었더니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회사 그만두고 사무실 얻고 직원 뽑으려면 초기 자금이 필요해요. 그때까지 사무실 유지비랑 인건비가 필요하거든요. 7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1년 뒤에 투자 유치 받으면 이자 붙여서 꼭 갚을게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7천만 원은 제가 쉽게 꺼낼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비상금은 이미 300만 원밖에 남지 않았고 퇴직금도 실버타운 입주권 사느라 다 써버렸습니다. 재현아, 아버지가 지금 여유가 없다. 실버타운 들어오느라 퇴직금을 다 썼거든. 그 말을 듣는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간절해요.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제 인생 걸고 하는 사업이에요.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평생 교육자로 살면서 제 자식 교육만은 잘했다고 자부했습니다. 서울대는 못 갔어도 연세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한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 아들이 이제 창업을 한다는데, 그것도 교육 분야에서 뭔가를 하겠다는데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아버지,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 이 사업 꼭 성공시킬 자신 있어요. 라며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다. 아버지가 방법을 찾아볼게.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들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은혜 갚을게요. 아버지 노후도 제가 책임질게요. 아들을 보내고 나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문제는 제 수중에 7천만 원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상금으로 남겨둔 돈은 이미 생활비로 쓰느라 3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재현이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대. 7천만 원인데 우리 수원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으면 될 것 같아.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집을 담보로요? 그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재현이 사업이 잘 될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재현이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는데 아버지가 믿어줘야지. 교육 분야니까 나도 잘 알잖아. 요즘 에듀테크가 대세래.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담보대출 상담을 받았는데 아파트 시세 5억 5천만 원에 70%인 3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7천만 원이었습니다. 담보대출로 5천만 원 받고 신용대출로 2천만 원 더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제 신용점수가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실버타운 입주권을 자산으로 신고하면서 재산은 많은데 소득은 연금밖에 없다고 판단되어서 신용점수가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제2금융권 저축은행에서 3천만 원을 금리 9.8%로 빌렸고 아들에게 7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송금 직후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습니다. 그 문자를 보며 잘한 결정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담보대출 이자가 월 55만 원, 저축은행 대출 이자가 월 30만 원, 합쳐서 85만 원이 매달 빠져나갔습니다. 연금 310만 원에서 관리비 120만 원, 식비 50만 원, 건보료 52만 원, 대출 이자 85만 원을 빼니 손에 쥐는 돈이 겨우 3만 원이었습니다. 아내 약값도 못 내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따지지 않았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당신 재현이한테 정확히 얼마나 빌려준 거예요?
우리 생활비가 너무 빠듯한데요?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곧 돌려줄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더 이상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아내는 저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는 곧 투자 유치된다. 투자사랑 미팅 잡혔다는 말만 반복될 뿐 돈이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비상금은 이미 바닥났고 실버타운 관리비를 낼 돈조차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처음으로 관리비 미납 통지서가 날아왔을 때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종민 입주민님, 이번 달 관리비 120만 원이 미납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납부 바랍니다. 평생 공과금 한 번 안 밀리고 산 사람이 64세의 관리비 체납자가 된 겁니다. 2개월, 3개월 연체가 이어졌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계속 독촉 전화가 왔고 저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입주민들을 마주칠 때마다 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03호 교감 선생님 관리비 밀렸다던데 돈이 없나 봐라는 말들이 귀에 꽂혔습니다. 그렇게 입주 11개월째가 되었고 제 방문 앞에 빨간 딱지가 붙은 겁니다. 입주 11개월째, 관리비를 3개월 연체했습니다. 그날 아침 제 방문 앞에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관리비 3개월 연체로 인한 퇴거 예정 통보. 2주 내 미납금 36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강제 퇴거 조치됩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503호 의사 할아버지는 슬쩍 고개를 돌렸고 502호 변호사 부부는 엘리베이터 문을 급히 닫았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교감 선생님 하며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피했습니다. 그제야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연금 310만 원으로는 이 화려한 실버타운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관리사무소로 찾아가서 사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갚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지만 관리소장은 냉정했습니다. 교감 선생님, 규정이 그렇습니다. 3개월 연체 시 퇴거 조치입니다. 이미 다른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우리 실버타운 이미지에도 안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32년 교직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교육자로서의 체면도 품격도 다 무너졌습니다. 관리소장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른 입주민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 사람 결국 쫓겨나는구나라는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현아, 아버지 좀 도와줘야겠다. 돈이 너무 급하다. 당장 36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지금 완전히 망했어요. 투자 유치 완전히 실패했고 직원들 월급도 3개월째 못 주고 있어요. 사무실도 다음 달에 나가야 할 것 같아요. 회사 문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귀가 멍해졌습니다. 뭐? 그럼 7천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다 쓰고 남은 게 없어요. 그리고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데? 더 뭐가 있어? 죄송한데 제가 아버지 이름으로 추가 대출을 좀 받았어요. 사업 초기에 아버지께 연대보증인 사인 받았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는데?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2억 정도 됩니다. 법인 명의로 받았는데 아버지가 연대보증인이라 지금 대부업체에서 계속 연락 오고 있어요. 제가 갚을게요. 시간만 주세요. 다시 취직해서라도 꼭 갚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주저앉았습니다. 7천만 원 빌려준 것만으로도 힘들었는데
연대보증으로 2억이 더 있다니. 제 평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버타운 입주권을 팔기로 했습니다. 중개업자에게 연락했더니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5천만 원 정도밖에 못 받으실 겁니다. 그것도 빨리 나가야 한다는 조건에서요 라고 했습니다. 9,500만 원 주고 산 게 1년도 안 돼서 반값이 된 겁니다. 게다가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니 눈에 띄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입주 1년 이내 환불 시 위약금 30% 결국 입주권을 팔아봤어야 5천만 원에서 30%대인 3,500만 원밖에 손에 쥘 수 없었습니다. 수원 아파트를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집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급매로 내놓으니 5억 5천만 원 시세가 4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은행 담보대출 5천만 원 갚고 저축은행 대출 3천만 원 갚고 아들 법인 연대보증 채무 일부를 정리하고 실버타운 밀린 관리비 360만 원 내고 입주권 처분 손실을 메꾸고 나니 제 손에 남은 돈은 딱 2,800만 원이었습니다. 1억 3천만 원 퇴직금과 5억 5천만 원 아파트가 단돈 2,800만 원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2,800만 원으로 수원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전세도 월세도 불가능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다가 충남 보령 해안가에 2,200만 원짜리 빈집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을 보니 지붕이 반쯤 내려앉은 폐가 수준이었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보령으로 가야 할 것 같아. 여기서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아내는 대답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내와 짐을 싸서 보령으로 향했습니다. 용인 실버타운을 나올 때 로비를 지나는데 입주민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교감 선생님 결국 쫓겨나는구나. 돈도 없으면서 왜 여기 들어왔대? 그 말을 들으며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지만 아내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령 바닷가 빈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저도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구멍이 났고 벽지는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화장실 변기는 깨져 있었고 부엌 싱크대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수원 영통의 5억짜리 아파트와 용인 프리미엄 실버타운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 남은 돈 600만 원으로 지붕을 수리하고 최소한의 가구를 사야 했습니다. 보령 읍내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면접을 보는데 담당자가 교감 선생님 출신이면 과분하신데요. 여기는 하루 일당 3만 원밖에 못 드리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도서관 일이라면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32년간 교감으로 일하던 제가 64세에 일당 3만 원 받으며 도서관 청소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연금 310만 원 중 절반은 아들 빚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법원 조정을 통해 매달 150만 원씩 갚기로 합의했습니다. 남은 160만 원으로 아내와 살아야 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재산이 줄어들면서 월 18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보령은 물가가 싸서 160만 원이면 두 사람이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고등어 한 마리에 3,000원, 두부 한 모에 1,500원이면 샀습니다. 실버타운 레스토랑 B코스 한 끼 값이 18,000원이었는데 그 돈이면 보령에서 일주일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밤마다 과거를 돌이켜 봤습니다. 제가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첫 번째 실수는 실버타운 입주권이 자산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상담사는 나중에 되팔 수 있다.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고 했지만 막상 팔려고 하니 반값밖에 안 됐고 환불 조항도 불리했습니다.
실버타운 입주권은 자산이 아니라 평생 월세를 내는 계약서와 같았습니다. 월 관리비 120만 원이 1년이면 1,440만 원, 10년이면 1억 4,400만 원입니다. 제 연금 수준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두 번째 실수는 건강보험료 계산을 안 한 것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재산 점수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3억 8천만 원과 실버타운 입주권 9,500만 원이 합산되어 월 52만 원이라는 폭탄이 터졌는데 저는 그걸 미리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폭증은 시니어들에게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퇴직 전에 미리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예상보험료를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고정비 관리에 실패한 것입니다. 연금 310만 원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고정비가 늘어나면서 생활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관리비 120만 원, 식비 50만 원, 건보료 52만 원, 대출 이자 85만 원을 빼면 손에 쥐는 돈이 3만 원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의 핵심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가 고정적으로 나가느냐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고정비가 연금의 70%를 넘으면 위험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자식 투자에 집을 담보로 잡은 것입니다. 아들을 믿었고 사업 계획서가 훌륭해 보였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자녀의 사업 투자는 100% 손실을 각오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대박, 10배 수익 같은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집을 담보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너지면 자식도 결국 같이 무너집니다. 자식을 도와주고 싶다면 내가 완전히 잃어도 괜찮은 돈만 줘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체면을 지키려 한 것입니다. 실버타운에서 다른 입주민들 눈치를 보느라 지출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이달의 우수 입주자라는 허울 좋은 타이틀, 교감 선생님이라는 체면이 저를 파산으로 몰아갔습니다. 식사 코스를 낮추는 것도 카페 출입을 줄이는 것도 체면 때문에 못했습니다. 하지만 품격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내 형편을 인정하고 그에 맞게 사는 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계약서를 꼼꼼히 안 읽은 것입니다. 실버타운 입주권 계약서에 1년 이내 환불 시 위약금 30%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저는 그걸 대충 넘어갔습니다. 상담사가 좋은 조건만 강조했고 저는 화려한 시설에 눈이 멀어서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노후 자금과 관련된 모든 계약은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실수는 퇴직 후 바로 큰 결정을 한 것입니다. 퇴직금 1억 3천만 원을 받자마자 실버타운 입주권을 샀습니다. 퇴직 후 최소 3년은 큰 돈을 건드리지 말고 연금으로만 살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 소득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연금 310만 원으로 실버타운을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막상 살아보니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저는 보령 바닷가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용인 실버타운의 크리스털 샹들리에 고급 레스토랑, 도서관보다 이 파도 소리가 더 평화롭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해안가를 산책합니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이 풍경을 보는 데는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아침을 먹고 읍내 도서관에 갑니다. 하루 일당 3만 원을 받지만 일이 즐겁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열람실을 청소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추천해 줍니다. 할아버지, 이 책 재미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초등학생에게 응, 할아버지가 내 나이 때 이 책 읽고 감동받았어. 너도 한번 읽어봐라고 말해줄 때 행복합니다. 32년 교직 생활하면서 느꼈던 그 보람이 여기서도 느껴집니다. 점심은 도서관 근처 분식집에서 먹습니다. 김밥 한 줄에 3,000원, 라면 한 그릇에 4,000원입니다. 합쳐서 7,000원이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실버타운 레스토랑 B코스가 18,000원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허세였습니다. 김밥과 라면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오후에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함께 해안가를 산책합니다. 아내는 요즘 많이 밝아졌습니다. 여보, 나 요즘 마음이 편해요. 용인에서는 매일 불안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평온해요. 아내 손을 꼭 잡고 걷습니다. 당신한테 미안해. 내가 허영심 때문에 고생시켰어? 됐어요.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우리 앞으로 잘 살면 되죠. 저녁에는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두부, 호박, 감자를 넣어 끓인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실버타운 레스토랑 12만원짜리 코스 요리보다 이 된장찌개가 더 따뜻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아내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내일은 시장에서 고등어 사올게요. 구워 먹으면 맛있겠죠? 그래, 연금 310만원 중 150만원은 여전히 아들 빚 정리에 들어갑니다. 아들은 지금 다시 취직해서 월급의 절반을 제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꼭 갚을게요. 아들에게 원망은 하지 않습니다. 제 욕심이 더 컸으니까요. 재현아, 천천히 갚아라. 너무 무리하지 마. 남은 160만원으로 아내와 단출하게 삽니다. 건강보험료 18만원, 전기세 3만원, 수도세 2만원, 핸드폰 요금 5만원, 아내 약값 10만원, 제 약값 12만원을 빼면 110만원이 남습니다. 식비는 한 달에 6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50만원은 비상금으로 모읍니다. 1년이면 600만원, 10년이면 6천만원입니다. 다시는 빚쟁이에게 쫓기는 일이 없도록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실 후배 교사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첫째, 퇴직 후 3년은 절대로 큰 돈을 건드리지 마세요. 차도 집도 그대로 두고 연금으로만 살아보세요. 그래야 내 소득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연금 310만원이면 실버타운을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둘째, 실버타운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입주권 계약서의 환불 조항과 위약금을 꼼꼼히 확인하고 월 관리비가 연금의 몇 %인지 계산해 보세요. 30%를 넘으면 위험합니다. 저는 관리비 120만원이 연금 310만원의 38%였는데 거기에 식비까지 더해지니 54%가 되었습니다. 연금의 절반 이상이 고정비로 나가면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셋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전환을 미리 계산하세요. 퇴직 전에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상담받아 보시면 예상 보험료를 알려줍니다. 그 금액이 연금의 15%를 넘으면 재산을 줄이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보험료가 52만원으로 연금의 16%였는데 이게 제 노후를 무너뜨린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넷째, 자녀의 사업 투자는 더 신중하게 하세요. 투자 유치, 대박, 10배 수익 같은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자식을 도와주고 싶다면 내가 완전히 잃어도 괜찮은 돈만 주세요. 절대로 집을 담보로 잡지 마세요. 저는 7천만 원을 빌려주려고 집을 담보로 잡았다가 결국 집까지 잃었습니다. 다섯째, 체면보다 형편에 맞게 사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내 연금 수준에 맞는 삶을 사는 게 진짜 품격입니다. 용인 실버타운에서 비코스 먹고 와인 파티 가며 체면 치르다 망한 교관보다 보령 바닷가에서 김밥 먹으며 평화롭게 사는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는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실버타운뿐 아니라 모든 노후 관련 계약은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상담사 말만 믿고 계약서를 대충 읽었다가 위약금 30%를 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응원 하나하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한 분이라도 실버타운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신다면, 한 분이라도 자녀 사업 투자를 다시 고민하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